지금부터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 교수님 그리고 SBS 국제팀의 안상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소식 듣고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상당히 건강을 회복했고 그리고 상당히 전력적으로 유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 일본 같은 경우는 총리직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본의 국회의원직은 계속 유지하고 계속 정치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자민당 내에 아베파의 촌수가 됐고요. 아베파는 자민당 안에 100명 정도의 최대의 파벌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한 영향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최장기 총리, 최장수 총리를 지냈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일본 보수와 우익의 구심점이다라는 평가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일본 특히 극우 쪽의 아이콘으로 아베 전 총리의 다음으로 있는 그러한 극우파의 총리감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극우파 쪽에서는 아베 전 총리가 다시 한번 총리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까지 갖고 있는 것이고 본인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현재까지. 네, 다시 한번 일본의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아베 전 총리도 그런 의혹이 있다. 예,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다시 한번 총리로 복귀해가지고 그리고 아베는 지금까지 2번 총리가 됐지만 3번째 총리가 된 과거에 카츠라 타로라든가 그러한 고향 선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배를 따라서 자신도 3번째 총리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는 주변에서도 쭉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예, 최연소 총리의 역대 최장기 총리를 지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자, 안상우 기자, 아까 박상희 특파원이 전화하긴 했습니다만 이 총격 당시의 상황 그리고 이 심폐정지라고 하는 상태가 정확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정말로 목숨이 위중한 상황,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건지 어떤 건지 차근차근 먼저 총격 당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한 현지 보도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우선 총격 사건은 오늘 오전 11시 반쯤에 11시 반.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 있는 야마토 사이다이지 역 앞에서 유세 중에 발생을 했습니다. 유세가 시작되고 한 1, 2분 만에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고 현지 목격자들에 따르면은 실제로 그 용의자는 한 3에서 5m 정도 뒤에서 그 아베 전 총리를 향해서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리로서 구분을 했을 때는 총을 2발 정도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탕탕 소리가 났다는 거죠? 2번 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땅에 떨어진 그 총기를 사진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외신에는 지금 나오는 저 부분이 아마 그거 같죠? 외신들에는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초기에는 산탄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저 사진을 보면 산탄총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좀 개조를 한 일반 총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개조를 한 총으로 지금 현지에서는 또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관상 봤을 때 실제 총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을 이용해서 아베 전 총리의 유세 현장에 비교적 가까이 접근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지금 총을 2발을 쐈는데 이것이 뭐 산탄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현지 보도에 따르면은 앞서서 박상진 특파원이 전달을 해드렸지만 우측 경부, 그러니까 오른쪽 목종에 총상 출혈이 있는데 이 오른쪽 목 부위를 제가 좀 알아보니까 여기가 이제 심장에서 뇌로 흘러가는 그 경동맥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상으로 이곳에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과다출혈로 정말 이제 심폐정지 기능이 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뇌로 오랜 기간 피가 잘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건강이 과연 이전처럼 회복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그 총격이 있었을 당시의 영상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저 영상에는 소리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현장의 분위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41세의 남성이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이게 사실 범행 동기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테러인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물론 시간이 더 있어야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없습니까? 현지까지 나온 그 속보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그 해상 자위대원으로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해상 자위대원으로. 범행 당시 현재는 무직이지만 과거 2005년까지 3년 정도 근무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남성의 진술이 아베 전 총리에게 불만이 있어서 이런 일을 계획을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거든요. 아베가 싫어서 그랬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해상 자위대원으로도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도 생활을 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든 혹은 다른 이유로든 아베 전 총리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 연설 일정 자체가 어제 저녁에 결정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그 아베 전 총리가 지금 중의원인데 아베 전 총리의 그 지역구는 그 야마구치현으로 지금 테러가 있었던 이 나라현과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제 저녁에 이 그 연설 일정이 결정이 됐고 이 일정을 어떠한 루트로 접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소식을 접한 뒤로 본인이 계획했던 이런 총격 사건을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기시다 총리가 급히 총리관저로 복귀한 상황에서 아베 전 총리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들었다. 구급 조치가 진행 중인데 아베 전 총리가 어떻게든 목숨을 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일어난 비열한 만행으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최대한 엄중한 말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한 민영방송 보도에 따르면은 아베 전 총리가 의식이 없고 생명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총기 소지가 허용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나 역시 천자위대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총을 만진 적이 있고요. 그리고 비밀 루트로 그런 총 혹은 총으로 개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부품이라든가 입수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정보를 그 옛날의 루트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요. 아까 오늘의 일정이 어제 늦게 결정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정보도 빨리 입수했다라는 면에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역시 자위대의 정보망이라는 것은 굉장하거든요. 예.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자위대를 제대한 게 2005년이니까 17년이나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자위대에 들어간 분들은요, 그 이후에도 자위대하고 관련이 되는 정보회사라든가 그런 데 많이 근무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이 물론 조사를 하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교수님, 네. 어떤 정치인입니까? 우리 국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역사 문제로 네. 한국과 상당히 관계를 악화시킨 네네. 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네. 그런 정치인이어서 좀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정치인입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네. 상당히 정치의 전통적인 집안에서 나온 사람이다. 정치적으로는 전통적으로 명망 있는 집안에서 예, 출생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다 침략의 원흉이라고 하는 이토 히로부미가 네. 나온 그런 지방, 일본에서 보면 천지 명문가입니다. 야마구치라는 데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 계열의 포스, 옛날이면 포스의 본류 지방이고 또 외할아버지도 만주국을 사실상 지배한 세 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키시노부스케 전 수상이고, 그래서 일본의 특히 강경우파 입장에서는 아베 전 총리야말로 극우 강경포스의 대표이고요, 아이콘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은 지대한 영향력을 현재까지도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극우 쪽에서는 그 후계자를 찾는데 상당히 지금 힘들어 하는 내용도 있을 정도로 그 부분에서는 산진적인 인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역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국과 완전히 다른 시각, 다른 견해를 계속해서 밝혀왔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기시다 내각도 아베 전 총리가 그쪽 방향으로 네네. 극우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데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민당에는 비둘기파 그러니까 중도 포스하고 극우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아베파가 극우파 쪽이라고 하면 키시다는 중도우파 비둘기파에 속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숫자 그리고 그 아베의 그러한 그 8년 이상 집권했다라는 그러한 그 영향력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키시다 총리도 아베의 영향력에 상당히 지금도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국이나 중국하고 또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여도 지금 하야시 외산도 키시다파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네. 그러나 아베파를 중심으로 하는 극우 쪽에 미국을 중심으로 대북강, 대중국 관계는 강경한 대립 노선으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사실상 키시다도 끌려가고 있는 상황. 한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국 그 대표단이 4월 말에 일본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는 서로 노력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키시다하고도. 그러나 한 달, 두 달 지난 현재는 정상회담도 급비할 필요도 없고 한국 쪽에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거는 극우의 입장인데요. 아베파 쪽에 그 입김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 정부에게도 지금도 상당한 그러니까 상완적인 입장에서 우리 조선시대의 상황 네네. 왕이 있지만 물러나는 왕이 상황 역할을 하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키시다가 외교를 잘 못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아베 총리를 예를 들면 4월 말에는 그 싱가포르에 그 대신 보내기도 했습니다. 외교 사절로 아베 전 총리를. 그런 식으로 외교 무대에는 지금도 아베가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상호 기자, 아베 전 총리가 2번 총리를 했다고 하는데 네. 2번 다 어떤 지지율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난 겁니까? 어디 아파서 물러났던 겁니까? 이제 사임의 표면적인 예.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였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지지율 하락이 동반된 상황이었고 바로 직전에 사임을 했을 때도 어떤 헌법을 개정하려는 어떤 국내외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도쿄올림픽의 어떤 연기 이런 것들이 종합되면서 지지율 하락이 동반된 상황에서 건강 하락도 나타났기 때문에 사임을 한 것으로 대부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시다 내각에서 사도광산, 우리나라 또 강제징용 됐던 분들이 일을 했던 그곳이어서 이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워낙 강하게 반발하니까 이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베 전 총리가 역사전을 걸어오는 이상 맞서 싸워야 한다. 이런 글을 올려서 결국은 신청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면서요? 이번에 보류를 한다면 한국이나 세계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가지고 아베 전 총리뿐만이 아니라 그 극우 인사들이 하나의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모임을 중심으로 강하게 키시다 내각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그 세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사도광산을 신청한다라는 촉으로 일본 정부는 반침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자, 일본에서 이런 어떤 선거 때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 뭐 이런 게 자주 있습니까? 그런 것은 거의 자제해볼 수가 없고요. 현재까지 예를 들면 아주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사회단 탄스가 극우 고등학교 학생에게 일본도로 적사를 당하는 그러한 그 금식관 사건이 한 번 일어났고요. 그리고 1982년에는 그 나가사키 시장이 역시 유세층에
그 일본 의파의 총을 맞고 쓰러진 죽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 사건이 있었을 정도이고요. 이번에는 전직 총리를 노린 예. 상당히 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선거 유세 도중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용의자는 41세 남성이고 전직 자유대원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고요. 아베 전 총리의 현재 상태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